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픈 과거의 기억을 잊기 위해 달리는 남자, 사라진 시간의 기억을 더듬기 위해 천천히 걷는 여자, 망각과 복원, 기억의 소멸과 기억의 재구성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 정기련 작가님의 달리는 남자, 걷는 여자입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잠시 주춤하던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 중이라는 기상 뉴스와 함께 나무 물고기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돌입했다. 게스트하우스 옆 포구 마을도 물속에 가라앉은 잠수함처럼 저교하다. 방파제 뒤쪽 내항에는 양식장 조업을 중단한 소형 선박들이 굵은 밧줄로 선체를 곁고 정박 중이다. 카페 테라스는 비에 흠뻑 젖어 개흙보다 더 짙은 흙빛을 띈다. 발코니 기둥을 타고 2층까지 덩굴손 뻗은 능소화와 안채 옆 수도관 옆 늙은 석류나무는 장마철의 식물들이다. 줄기차게 내리긋는 빗줄기에 등황색 꽃송이들이 댕겅댕겅 목 잘려 흙바닥에 나뒹군다. 애처로운 낙화가 형광네온처럼 선연하다. 리는 두 팔을 베고 탁자에 비스듬히 엎드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녀는 오늘 예의 석류꽃보다 붉은 머플러로 긴 머리카락을 동여맸다. 바라보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저 붉은색. 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녀가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중얼거렸다. 은탁은 그녀의 눈길을 쫓아 카페 테라스로 고개를 돌렸다. 빗발은 가늘어졌다 굵어졌다 종일 쉬지 않고 내린다. 갯벌과 바다와 수평선과 하늘의 경계가 모호하다. 김서린 샤워부스처럼 사위가 뿌옇다. 새들은... 페루의 황량한 바닷가가 생각났다. 그는 10여 년 전쯤 국내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홍보 잡지의 의뢰로 소설의 공간이라는 기획 연재물의 남미편을 1년간 다룬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페루로 날아가 리마 북쪽 해안의 사막과도 같은 건조한 모래밭을 글과 사진에 담아왔다. 로맨 가리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 외교관이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 작가인데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그런 단편소설을 썼지. 에밀 아자르? 자기 앞에 생을 썼다는 영화배우인 아내 진 세버그가 자살하자 자신도 건충으로 빵. 그런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 염세주의자. 제법. 책 많이 읽나 보네. 설마 제 취미는 독서예요. 그래? 별로? 전혀요. 유럽 영화와 프랑스 소설 좋아하는 엄마 덕에 주로 제목과 광고 카피만 쓱 스캔하죠. 제목과 카피가 그럴듯하거나 작가가 겁나 잘생겼거나 전공이 전공인지라 표지 디자인에 확 끌려들거나 그러면 뒤적뒤적 해보는 정도? 뭘 그렇게 꼬물꼬물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길게들 쓰나 몰라. 바쁘고 할 거 많은 세상에. 바빠 보이지도 않고 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리니 콧소리를 내고는 이죽거렸다. 그리고 그 징글징글한 글자 벌레들을 언제다 세고 있었대? 이런 날 진종일 비 오거나 바람 불거나 눈 내리거나 하는 날,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한 날, 무료하거나 따분하거나 한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에이, 비 오는 날에는 빗소리를 들어야지 무슨.
린이 갑자기 생각난 듯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 하나를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다운로드한 음원인가 했더니 첫 시작부터 차락차락 차락 세찬 빗소리가 트레몰로 주법의 팀파니처럼 치고 들어온다.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듣는다는 이 아이 까닭없이 속이 탄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녹음한 거 잘 들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클렉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떤 차가 집 앞 골목에서 빵 하고 지나가는 바람에요. 싹 지우고 새로 녹음할까 하다 귀찮기도 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현실감 돋는 것 같아 나름 괜찮더라고요. 리는 탁자 위에 한쪽 팔꿈치를 세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괴더니 지그시 눈을 감았다. 들어봐요. 난 비 올 때도 듣고 비가 그리울 때도 들어요. 속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을 때도 들어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라 그런가? 사물생 물고기 자리, 마린, 물맑은 린, 아쿠아마린. 일관성 있네. 나 아마 전생에 수생생물이었던가 봐. 은탁은 새들이 사라지고 없는 잿빛 허공에 시선을 그대로 묶어둔 채 린이 시키는 대로 가만 귀를 기울였다. 오로지 아스팔트에 내리꽂히는 빗소리만 들린다. 창밖의 빗줄기와 실내 빗소리가 오차없는 더빙처럼 조화롭다. 울타리 나무에 내려앉은 울타리 새처럼 맨몸으로 장대비를 맞고 서 있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의 망막에 찍힌 흑백의 영상을 숨저리게 들여다보았다. 한 사내의 젖은 머리카락과 젖은 어깨 쪽지를 타고 흘러내린 빗물방울이 손끝에서 뚝뚝 떨어져 마룻바닥을 흥건히 적신다면, 그래, 마침내 물의 길을 낸다면, 우기의 와디처럼 홀을 지나고 카페 테라스를 지나 저 바다로 흘러드는 물의 길이 생긴다면, 나무 물고기는 물 만난 물고기가 되어 바닷속을 헤엄치지 않을까? 아저씨, 마이 영맘 좋아했죠. 은탁이 꿈에서 깨듯 린을 쳐다봤다. 이 아이는 매사 정면 돌파 아니면 단도직입. 그때마다 그는 정맞은 돌처럼 얼떨했다. 마이 영맘은 또 뭐야?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겉으로는 시치미를 뗐다. 알면서도 기꺼이 말려드는 자신은 또 무엇란 말인가. 문자 그대로 나의 어린 맘. 나만 할 때 날 낳았다는 어린 여자. 알아들었으면서. 은탁이 무슨 말인가 할 듯하자 린이 재빠르게 그의 말문을 봉쇄했다.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기 없기. 엄마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말했잖아요. 난 서울에 엄마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별해야지. 일전에는 박애와 평등을 구별하지 말라더라. 그는 농담 삼아 수단 흑인 누드 모델에 관해 나누었던 대화를 언급했을 뿐인데 그녀가 곱지 않게 눈을 흘겼다. 아저씨 뒤끝 있구나. 그 뒤끝 덕분에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은탁으로선 해란을 염두에 둔 자책이었다. 누군가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두 번씩이나 보았다는 건 형벌이 아니고 무언가. 그런 뒤끝은 뭐 하나도 나쁘지 않네. 그 덕분에 나도 여기에 와 있으니까. 린의 구별도 나쁘지 않다. 서울의 그분이 좋은 분이었다는 말이라 다행이고. 저쪽 엄마에 대한 예의?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유소정 엄마, 겉도 이상하고, 친엄마? 그러기도 아직은 짜증나고. 아저씨, 대답 안 했다. 솔직히 그랬죠? 그죠? 나 말고도 니네 영맘 좋아하는 사람 많아. 동창회만 가도 첫사랑이었다는 아저씨들 수두룩할걸?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 그런 거 말고요. 미국의 어느 저명한 심리학자가 단언하기를요. 첫눈에 반하는 건 성적 욕망. 그 심리학자가 뭘 모르네. 한눈에 운명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한눈에 한 여자 또는 한 남자의 전부를 사랑할 수 있는 한 남자 또는 한 여자. 겁나 멋지다. 아저씨는 운명의 여자를 놓쳤나 봐요. 안 됐다. 안 멋지다. 린이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벽시계는 8시를 향하고 있다. 해는커녕 붉은 기운 한 점 내보이지 않은 채 일몰의 시각을 넘어섰다. 사방이 점점 캄캄해져 온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멱살이라도 틀어잡힌 사람처럼 갑갑증을 느꼈다. 변명인지 해명인지 모를 소리를 주워 섬기는 건 그 초조함 때문이리라. 운명이란 일방의 선언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쌍방 딱 중간에서 불꽃이 튀어야 하는 거거든. 스파크, 치명적 일합, 강호의 무림 고수처럼. 앉은 자리에서 두 팔을 위로 뻗어 스트레칭을 하던 린이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쉽게 말하면 될걸. 그러니까 아저씨는 짝사랑, 외사랑, 그딴 것만 줄창했거나 줄창 당했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하나도 안 멋지다. 실망, 대실망. 은탁은 점점 겁이 난다. 소녀와 숙녀와 노파가 한 몸에 살고 있는 여자. 소정이 그랬고 린이 그렇다.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끌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위험하다. 매혹은 위험을 전제로 성립하는 감각의 어느 특별한 지점이다. 그는 그 특별한 지점에 매설된 부비트랩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자신과 어느새 트랩 안으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신, 그 두 좌의 앙버팀이 곤욕스러웠다. 린의 남자친구는 어때? 급히 핸들을 꺾듯 그가 말을 돌렸다. 아저씨가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기치 못한 질문이었던지 린이 미간을 찡그리며 되물었다. 나도 스파이들이 있으니까. 에이 뭐야, 이중 첩자들이잖아. 이중 첩자들은 최근 상태가 좋지 않다. 은탁으로선 경영혁신에 관한 고민 말고도 총체적 인력난을 겪는 와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했던 진수에게서 이탈의 기미가 포착됐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무 물고기는 가장 가까운 소도시와도 몇십 킬로미터는 좋게 떨어진 바닷가 외딴 게스트하우스다. 열정을 가지고 뛰어봤자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 정립과는 다소 동떨어진 직종인데다 매니저에서 더 올라갈 직급이 없는 전망부재의 직장. 같은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친구들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다. 비성수기인 장막 기간 동안 쉬겠다는 건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다. 진로를 개척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고 싶다는 속뜻을 애둘러 통고한 것이리라. 은호는 한동안 진득하게 자리를 지킨다 싶더니 결국 사달이 났다. 린에게 얼토당토하는 관심을 보이다가 현주의 깐족거림을 자초한 모양이다. 은호는
눈짓 한 번, 손짓 하나에도 패싸움에 말려들어 난투극을 벌이기 예사이면서 희한하게도 여자에게는 물렀다. 나름 미덕이라면 미덕이다. 그 대신 째째하게 짐을 싸들고 불영제가로 건너가 버렸다. 이참에 차분히 제빵 기술이라도 익히면 좋으련만. 수연의 말대로 발 달린 짐승 발모가지를 분질러 놓을 수도 없으니 오직 제 정신 상태에 달렸다. 폴리텍 대학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스태프로 일하는 동재는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다. 현주와 소위 썸 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애들 풍속으로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다. 공여사에게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 수도권에 사는 큰딸이 출산하게 되면 올라가서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했다며 최근 되나마나 하던 민박을 접은 장여사를 추천했다. 손끝 야무지다는 평판은 솔깃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자칭 지역 토박이 명사인 고교동창 명수의 처이모란 사실이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중첩자들 코빼기도 안 보이네. 뭐 이 직종에 출장 갈 일 있을 리 만무하고. 손님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뭐 나 혼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 말에 린이 눈을 반짝이며 해실해실 웃었다. 반격의 빌미를 포착한 눈치다. 그러니까요, 아저씨. 손님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은 손님이 없다는 말이고, 그런즉 난 손님이 아니란 말인 거고, 남아 이런 중천금.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요. 오케이? 방명록에 제 손으로 사인 올려놓고 방문객 아니면 백수건달? 무의도식자? 아니다. 무전취식자네. 무전취식자야. 고향집에서 밀린 잠 좀 자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좀 얹었다고 무전취식이라면 섭하죠. 봉골레 파스타 어때요? 심희령 여사에게 전수받은 마림표 비장의 레시피가 있는데 콜? 물고기 탁본 한 장으로 숙식비 퉁치자더니 이번엔 파스타 한 접시로 퉁치자? 재료도 조리기구도 우리 집 주방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순. 타임. 순, 날강도란 말 하고 싶으시겠지만 파스타 시식후로 미루심이 어떠올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카페테리아 활성 방안으로는 메뉴 개발이 필수 고려사항이거든요. 빵과 쿠키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불영제과 사장님한테는 이 말 전하지 마시고요. 그럼 전 이만 주방으로 상상 이상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라. 커밍 순. 리는 은탁이 뭐라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냉큼 주방으로 사라졌다.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수돗물 소리, 도마질 소리 들이 어울려져 그럴싸한 화음을 이룬다. 고통과 희열로 직조된 대위법의 하루가 저물고 있다. 이만하면 완벽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